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 3강에서 마지막으로 행정시, 성남시에 대한 행정 수요가 어떻게 나왔고, 특례 그런 발굴은 어떻게 할 거며,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배포한 그 작성서, 수요조사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남시 행정 수요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정량 분석을 해보니까 인구 수요라든지 도시 기반이라든지 쭉 교육까지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지금 노란색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에 그게 성남시입니다. 그래서 광역시급에서 제일 규모가 좀 작은 울산시, 그 다음에 4대 특례시하고 같이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성남은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뭐 교육 같은 경우에는 뭐 월등하고, 전체적으로 시민 안전 부분을 제외하고 난, 시민 안전이나 문화관광 부분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는 거의 특례시나 아니면 울산을 초과하거나 하는 행정 수요가 나왔다는 거죠. 이거는 6개 시만을 가지고 등수를 내고 그 점수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 점수가 아닙니다. 상대적 점수라는 걸 갖다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6개를 해봐도 성남이 결코 꿀리지 않는다. 그거를 알고 자신 있게 행정수요 분석, 그 다음에 사무 발굴에 임하십시오. 그래서 정량 분석을 해보니까 성남은 특히 교육, 도시 기반 일자리에 대한 그 행정 수요가 많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정성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성남시가 주로 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시장님이 말씀 많이 하시는 것들, 그 다음에 의회에서 말씀 많이 하시는 것들, 그 다음에 성남시가 주로 홍보하는 것들이 뭔가라고 전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가장 많이 쓰인 키워드가 아시아 실리콘밸리, 성남 도시철도, 아동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 e스포츠, 청년 일자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성남의 주요 키워드는 첨단, 환경, 복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첨단, 환경, 복지 뭐 이런 건데, 성남에서의 복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동네에서 쓰고 있는 복지뿐만 아니라 교통복지를 포함하는 그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교통이라고 하는 건 도시 기반이나 아니면 교통 독립적이어야지 되는데, 성남시에서는 교통 역시 복지로다가 그 다음에 주거복지 해가지고 이제 최근에는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지만 주택 문제도 역시 복지로 개념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성남은 교통복지가 추가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성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쭉 보게 되다 보니까 성남시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들이 어떤 거냐라고 보게 되면은 신성장 동력원으로서의 첨단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남 하이테크 밸리라든지 분당 벤처밸리, 뭐 야탑밸리, 판교 위례 ICT 융합밸리 해가지고 이게 클러스터화되는 어떤 첨단 산업 네트워크 구축에 굉장히 시의 시정 능력이 굉장히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역량이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과 공기가 깨끗한 환경 도시에 상당히 집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이름을 제가 불편 제로 확장형 복지 도시로 했는데, 이제 아동의료 100만 원 상한제는 잘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트램을 비롯해 가지고 교통복지, 그 다음에 청년 주거단지 형성, 이런 것들, 주거복지 이런 것들 다 보게 되다 보면 뭐냐면은 성남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불편 제로 확장형 복지도시다, 그렇게 제가 한번 규정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선순환 구조로서의 경제도시를 꿈꾸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 주거 일치, 그 다음에 지역화폐 활성화,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도시의 경제 그 순환 체계를 갖다가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또 일하는 시민의 조례 만들어 가지고 청년, 중장년, 노년이 일하는 체계를 구축해서 전반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에 또 성남의 행정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시 기반 인프라를 좀 충실한 도시 가는 데에 좀 굉장히 또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모란시장
정비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박물관, 도서관 신축,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 기반 인프라가 충실하게 갖춰지고 교통 인프라가 합해지는 미래형 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마 성남이 아닌가. 그래서 성남은 대략적으로 5개의 그 디렉션을 가지고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성남시에서는 어떠한 것에 대한 사무 발굴이 이루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6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효율적 공간 확보와 운영을 위한 사무가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는 시가 구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굉장히 컴팩트한 어떤 스페이스 구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수요가 엄청 높기 때문에 성남이 획기적인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무가 개발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야만이 시민 만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무시하고 공무원 편의 위주로 다 사무 발굴을 하게 된다고 그런다면 나중에 시민들에게 민원이 굉장히 증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롬 카바 투 카바 할 수 있는 거, 계획부터 시행까지 사무의 완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무들을 갖다가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의 환경과 현황에 맞는 시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무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사무, 또 하나 재정 확충을 실현할 수 있는 사무입니다. 성남시는 화성시와 함께 2대 우리나라에 2개밖에 없는 불교부 단체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불교부 단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옆 동네인 수원만 하더라도 재작년까지는 불교부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수원도 지금은 교부 단체가 됐습니다. 성남이라고 해가지고 재정이 지금과 같이 언제나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사무와 위임사무로 아까 국가위임사무하고 단체위임사무였었는데 이러한 특례를 개발해서는 어떻게 가라고요? 법적인 것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대략적으로다가 성남시가 제안을 하게 되면은 그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로 넘어가게 되고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한테 대략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지방 일괄 이양법을 추진을 해서 일괄 이양법이 무슨 일괄 이양법으로다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독립된 법령이 아닙니다. 땡땡땡 법과 뭐 일괄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나옵니다. 1차 일괄 이양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은 일괄 이양법에 묶어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도사무나 이러한 것들, 단체 위임이 있었던 것들은 아까 같이 특례 시도 간, 시 간 특례 협의회의 요를 통해 가지고 또 그것이 안 되면 특례심의위원회를 가는 이러한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서 확보 전략을 투웨이스로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공무원들은 뭐를 해야지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성과 심의입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대략적으로 공무원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많이 지금 듣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공무원을 입부했었을 때 그 느낌은 무엇입니까? 시민에 의한 공복이 되겠다 했었죠. 지금은 상간말이 법보다 우선하고 조례보다 우선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히 시민 위주로다가 가야지 된다는 겁니다. 행정수요 분석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개발하는 사무가 뭐냐면 도에서 태클 걸리고 여기서 태클 걸리고 그러니까 자기 그 편의에 의해 가지고 사무 발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시민이 수혜가 갈 수 있는 부분에 사무가 발굴돼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를 제가 목토저라고 제가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에 쫓겨서 사무 발굴할 시간 없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무를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법령이나 어떠한 법령, 특히 제도 이런 부분은 가슴으로 읽지 않고 가슴으로 분석을 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머리로다가 보고 눈으로다가 보는 거는 절대로다가 사무 발굴이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사무 발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 발굴의 기본적인 자세는 공무원 편의가 아닌 시민 수혜 위주로 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가슴으로 분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 발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상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제도가 분석해야 되는 이러한 삼위일체가 돼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삼각편대가 돼가지고 공무원들이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관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굉장히 요식적이고 반복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국가사무고 도사무 임에 분명합니다. 보통 한 10년 차 이상 된 분들은 이게 위임사무라는 감이 옵니다. 10년 차 미만의 공직자분들은 이게 고유사무인지 위임사무인지 구별 안 되시죠, 아직은. 하지만 10년 차가 넘으신 분들은 거의 다 이게 오실 겁니다. 그런데 도사무나 국가사무지만 성남시가 기실적으로 다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무는 당연히 책임을 확실하게 져야죠. 아니, 근데 전술적으로다가는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도 성남시가 수행하는 사무는 갖고 와야지 된다. 그런 사무들이 또 뭔가 봐야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의 발전상 행정 수요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뭐 4차 산업이라든지 아까 같이 교육에 대한 수요가 엄청 높았는데 교육은 교육 자체가 안 되니까 우리는 할 일 없다.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성남시의 일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상을 분석할 때는 우선 앞에서 얘기한 단독 비교가 그렇게만 정해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단독 중심의 성남시 것만 먼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사단체와 비교 분석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반적 행정 수요에 의해서 나오는 사무들 있죠. 도시 특성, 뭐 유동인구가 많아졌다거나 그에 따르는 그래서 감염병 뭐 이게 확산이 우려가 되니까 거기에 따르는 뭐가 필요한다든가. 그다음에 여긴 유동인구가 많아가지고 안전시설을 뭐 국토부 기준보다 더 강화해야지 된다든가. 그다음 노령인구가 굉장히 증가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장애인을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가. 성남시가 의외로 생각보다 발달 장애인이 의외로 조금 다른 시에 비해서 약간 높은 편입니다.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뭔 사무를 개발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해야지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의 형태를 보게 되면은 지금 재개발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경제 활동에 따르는 수요. 이런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분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 특성상 나타나는 행정 수요들도 분석을 하셔야 되고, 도시 발전 전략상 필요한 것들, 아까 같이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뭐 산학 기반, 미래전력과 연계된 사무들, 이런 것들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현상 분석을 통해 가지고 특례가 성남시가 꼭 필요하다는 구체화가 꼭 필요한 거죠. 그거는 뭐를 근거로 해야지 돼요? 그거는 법령을 갖다 근거로 해서 체계화 해가지고 입체화된 유사단체와 비교를 한다든가 국가 발전의 기여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러한 기대 효과를 듬뿍 넣어가지고 입체적으로다가 작성을 하셔야지 된다는 겁니다.